아, 나 읽으니까 더 웃기다, 이거 근데.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예. 이거 못하겠다. 이거 다 삐삐삐삐삐 다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 삐삐삐 좀 시연아, 그 전립선 구역질 봤어? 진짜 웃겨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의사기도 하지만 환자일 수도 있는 남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오줌 싸고 나서도 뭔가 다 싼 것 같지 않고 불쾌하고 사정하고 나서 것 욱신거리는 같은데? 놈들은 전립선염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게 그렇게 희귀한 병이 아니라 30대 정도 되면 대부분 한 번씩 겪는 질병인데 맞아요. 이게 같다. 찾아보니까 2%로 나오는 데도 있고 10%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비뇨의학과는 방문하기가 조금 편한 거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10%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일단 심하지 않으면 약물 네. 치료로 가능한데 병원에 따라서는 물리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치료라는 거는 니들도 알다시피 똥구멍에 손을 넣어서 전립선을 수걱수걱 자극하는 건데 좀 쪽팔리더라도 의사한테 직접 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 그냥 진료만 하고 간호사한테 물리치료실 데리고 가라는 노양심 의사들이 많은데 이 새끼들 다 똥꼬에 손 넣기 싫어서 그런 거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똥구멍으로 읊은 들이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나도 졸업할 때까지 안 읽었어. 어쨌든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병원 가는 편이 좋다. 만약 네가 또 모르고 간호사를 따라 물리치료실에 따라가게 되면 넌 이미 다고 복장해도 좋다. 의사가 손으로 해줄 때는 진료대에 손 대고 확물을 나가는데 이게 좀 기분이 같긴 해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간호사를 따라 물리치료실 갔다 하면 간호사가 손가락을 내 똥구멍에 넣어서 수걱수걱 해주겠지 같은 말도 안 되는 망상하지 마라. 물리치료실에 준비된 건 또 말도 안 되는 큰 딜도다. 진짜 딜도다. 그것도 크고 굵고 철제 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커다란 물건이 제 뱃속에 들어갈까요? 같은 망가 히로인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간호사는 나 자비가 없다. 침대 옆으로 누운 뒤에 무릎을 세우고 꼭 끌어안고 있으라고 시킨 다음에 그 무자비한 딜도를 손에 들고 전원을 한번 켜보는데 그게 진동 딜도다. 위잉위잉 하는 앙큼한 진동 기대도 하지 마라. 부앙 하는 소리에 놀라서 돌아오면 그 거대한 딜도가 잔상님의 2배는 더 거대해 보인다. 어쨌든 러브젤 같은 거랑 치덕치덕 바르고 딜도를 쑤셔넣는데 능숙하게 한 바퀴 돌려가면서 반쯤 집어넣어. 남자답게 꼭 참으려고 해도 입에서는 히히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리고는 전원을 넣으면 똥꼬에 박힌 딜도가 무지막지한 진동을 시작하면 딜도를 쑤셔 넣을 때 하고 사나이답게 참 입에서는 무아 으아 하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온다.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고 실성할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면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꿀럭꿀럭 토해내는데 가장 비참한 건 간호사가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다. 어쨌든 의사가 직접 손으로 수컹수컹 안 해준다고 하면 다른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라. 전동 딜도는 레아를 헬이다. 오우, 야, 읽는 거 야 힘드네요. 진짜 읽는 것도 웃기다 근데 다른 굴욕잘부 중에서 이게 제일 무난한 걸 고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 응급실에서 보시는 전립선염이랑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소변 검사나 뭐 저희는 전립선을 눌러가지고 나오는 액체를 받아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염증의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백혈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잖아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염증의 존재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증상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내가 중간 띄엄띄엄이더라도 골반 아래쪽이 아프고 소변 증상이 뭐 동반되거나 뭐 안 되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만성 전립선염의 가능성이 있다. 응급실에서는 급성 전립선염.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방광염처럼 그냥 약 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 같은 경우는 싹 못 네. 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갖고 이건 만성 전립선염에 대한 거죠? 맞아요. 폐균성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약간 안 좋아지면 뭐 폐혈증 때문에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한 질병인 건 맞지만 치료 반응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세균성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염증의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전립선 마사지 하면 안 된다고 그걸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금기사항으로 돼 있고 금기사항으로 돼 있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라고 그치, 책이 맞아. 되어 있죠. 이렇게 마사지를 해본 적 있어? 외래를 보니까 당연히 한 적이 있고 대학병원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치료적인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많지는 않고요. 진단적인 목적으로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분비물을 이제 검사를 보내서 거기서 어떤 세균이나 뭐가 나오는지 만약 세균성이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후군 쪽 질환으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하시죠. 차라리 뭐가 나았고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심지어는 구글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나을 수 있는 병이냐, 이게 정말 완치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약 처방도 오래 하고 환자 오래 보지만 치료가 명확하잖아요. 좀 죄송한 그런 질환이라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 걸리는 원인이 어떻게 돼? 원인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방 방법이나 이런 것도 뚜렷하지는 않은데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이 있어요. 13개 정도 위험인자를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위험인자 중에는 금욕도 포함은 돼 있어요. 금욕? 네. 4일 이상 자위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뭐가 있냐면 하루에 2번 이상 사송하는 것도 있어요.
하루에 2번 이상은 사정하지 말고 4일 이내에는 한 번씩 해라 뭐 이런 그렇죠. 건가? 이게 근거의 수준이 되게 약한 편이라서 그럼 스님들은 어떻게? 신분중에서 스님들은 완전 진리인 것처럼 되면은 사실 지키기도 너무 어려울 뿐더러 이게 교과서에 등장 안 될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다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가? 확실한 거는 몇 가지 있어요. 다친 거. 예를 들어 승마 같은 거나 오토바이 운전이나 어. 이렇게 회음부로 다칠 가능성이 높은 질환. 자전거 타고 그렇죠. 요도로 다칠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 그런 게 좀 있을 때가 있고요.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질환. 그렇죠. 아니면은 신경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스에 의한 거는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조금 쇠약해지거나 정신과적으로 내가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많이 만성전립선이 온다고 되어 있고 판간에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를 안 하면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근거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논문을 모아서 취합한 논문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은 되고 있고 예방법은 적당한 그렇죠. 성생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자위를 하시거나 실제 성관계를 하시거나 그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는 없고 사정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나오는 결과라서 너무 자주나 너무 안 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성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적당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세균성이면 그렇죠. 성병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성병이랑 관련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의학적으로는 카테터 삽입이나 이런 부분들 다친 거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들 이런 경우가 많이 성병이랑은 크게 관계는 없네. 성병이랑 그렇게 관련이 높진 않아요. 다만 성병의 원인균이 되는 뭐 임질균이나 이런 애들이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전립선염과 성병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비뇨의학과 전체 질병이 다 좀 그런 낙인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방광염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전립선염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질환은 아니고 물론 검사를 같이 하긴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우리가 전립선염을 치료할 때 성병과 관련해서 치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다 보고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면은 성기능이 좀 안 좋아진다던가. 예, 맞아요. 아무래도 어떤 정신과적인 부분들, 기분이 좀 안 좋다거나 평소에 우울하다거나 어떤 효능감이 떨어졌을 때도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도 만성 전립선염에 걸리신 분들이 발기능이나 이런 게 좀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같이 치료가 되면 되게 좋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만성 전립선염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같이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짤에 나오는 분리치료? 예, 맞아요. 딜도? 이건 맞아요. 뭐야? 네, 아무래도 병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치료 방법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거 하면 낫는다 이렇지가 않아요. 전립선 관련한 약을 쓰고 항생제도 쓸 수 있고 하나의 추가적인 걸로 보는 게 물리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시는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물리치료가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리치료의 방법이 전립선 촉진인데 이게 항문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물리치료도 항문으로 들어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계의 진동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저도 그 기계를 사용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공포스럽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보니까 환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많이 느껴지네요. 나는 잔상 때문에 두 배로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마음이 너무 아픈데 보조적인 치료 중에 하나로 돼 있고 이거보다는 좀 나은 거 중에 저도 효과를 이제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봤던 거는 좌욕도 있고 근거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지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 시알리스라는 게 있어요. 시알리스를 저 정도로 쓰다 보면 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근거 수준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약이 제일 큰 걸로 돼 있고 항생제는 조금 다음 발기부전 치료제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물리치료나 좌욕이나 한방제제 이런 걸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외국의 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꾸준한 치료가 좀 필요한 질환이라서 이런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걸리는데 일부러 환자 많이 보려고 안 낫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병 자체가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만성 전립선염도 그 이 병 자체가 계속 볼 변화가 조금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통제 그리고 전립선 약 이게 메인이고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의와의 상담 하에 계속 믿고 장기간 따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게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프렌들리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비뇨기과를 막 이렇게 자주 가는 경우가 좀 덜한 것 같아. 처음 문턱을 넘으시는 분들은 계속 재방문을 하시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뭐 안 와도 되신다고 생각할 때도 와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 좀 더 검사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첫 문턱을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가 비뇨기과 간다고 했을 때 다들 착한데 의사들은 중요한 걸 아니까 일반인들이 남자들은 좀 더 비뇨기과 좀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만성 전립선염의 유병률이 50대가 되면 10%
상태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점점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30대에도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도 병원을 못 오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고통을 겪으시는 게 아니라 발기 능력이나 또 살면서의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어떤 게 이 환자분한테 적절한지는 검사 결과랑 지금까지 어떻게 불편하셨는지를 들어봐야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외로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요즘 다들 편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어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의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로컬 불치병이라고 막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네. 되게 어려워요. 적당한 성생활 플러스 그럼요. 비뇨기과를 가까이 하자 남자들도. 그렇죠.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의 안채 선생님 모시고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비아그라랑 예. 시알리스 비교하는 거 예. 뭐 하나가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서는 훨씬 좋은 약이에요. 비뇨기과 전화는 섹스를 잘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학문적인 게 아니라서 무조건